뉴스하이킥 개편 특집 고수를 만나다 가을 개편을 맞아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정치 고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고수는 국민의힘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전략통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지금 오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주 정말 심각한 교통체증 잘 아시죠? 달려오고 계시니까요. 오시는 대로 바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오실 때까지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4%,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6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지난주와 비교를 좀 해보면요. 긍정평가는 4%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반면에 부정평가는 4%포인트가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생방송의 묘미를 그대로 잘 살려주고 계신 국민의힘 전략통 보수의 브레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땀이 많이. 예. 조금 이제 숨 좀 죽이시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전격 대담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방송에 의견 남기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댓글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아마 오늘 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 많은 질문 받으셨을 텐데요. 많은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이 조금 실망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사실 국민들로서는 조금 언짢은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저점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일이죠. 이제 이 문제를 하루빨리 좀 해결을 하고 또 사실 지금 나라 전체에 온갖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로 계속 발목이 잡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여권 내부에서조차 또 보수 언론들도요. 여러 사설 논설 등을 통해서 사과를 하면 끝날 일인데 왜 사과를 안 하고 이렇게 해결을 안 할까라는 의문 제기하고 있는데 최고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사과를 하겠죠. 근데 이런 정치적 문제는 과거에도 보면 사과를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국면이 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사과를 하면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전부 다 이제 뭉뚱그려져서 이것은 다 이 잘못을 시인한 거다라는 걸 전제로 그 다음 단계로 책임자 문책 요구 또 더 나가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입장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들도 그렇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과할 단계도 아니고 또 사과를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사과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또 더 나가서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 사과를 할 때 그때 당시 정무수석이었는데요. 그때도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블릿 PC가 이제 보도가 되고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 보도가 이어지면서 곧바로 이제 사과를 하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과는 하는 분위기는 청와대 내에 있었지만 그 내용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정무수석이 개입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이제 사과문도 작성하고 사과를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온갖 이제 지옥문이 열리듯이 이제 곧바로 시작이 되고 그 문제가
뭐 해결이 되기는커녕 더 나빠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 보고 뭐 사과를 해라.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인데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김재원 전 정무수석께서 박근혜 대통령 정권 당시의 일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보도가 이어졌을 때 정무수석님이 아니고 다른 라인에서 사과를 건의드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요, 사과문 예. 작성 자체가 뭐 예. 제가 전혀 그 개입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네. 정치적인 사안을 사과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특히 이렇게 예. 진영 싸움이 벌어져 있고 네. 지금 보면 저는 뭐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네. 날리면인지 뭐 네. 하이든지 뭐 발리면인지 네. 뭐 온갖 버전이 다 있는데요. 예. 그 여론조사를 해서 어떻게 들리느냐 하고 물어보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똑같이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 묘하게 비슷하더라고요. 지지자는 예,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로 들리고 네. 그 반대자들은 그 반대로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미 예. 객관적인 사실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진영 논리로 가버렸어요. 아하.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좀 다른 측면이 정무적이든 전략적이든 그런 판단과 그런 논리가 필요하다고 보죠. 자, 그렇다면요. 국민의힘 최고의 전략통이시고 보수의 브레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사안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씀 먼저 주셨어요. 그다음에 네. 사과는 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답이고 해결책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네. 뭐 지금 당장 막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네.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예를 들어 대통령은 이렇게 좀 하고 여당은 이렇게 하고 또는 뭐 다른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뭐 고발하고 또 문제 제기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곧바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죠. 지금 정무적인 방식이 좀 동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예컨대 여당에서도 좀 더 뭐 협의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대통령실도 조금 뭐 노력을 하고 물밑 대화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죠. 네. 지금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더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밝히시기에는 뭔가 히든 카드를 내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오히려 실제 해결책에 도움이 안 될 거다는 이런 마음이 제가 좀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제가 우연히 그 TV를 보다가 이재호 전 의원이 뭐 소탈한 분인데 뭐 대통령이 그 여야 대표 불러서 사과를 해라 이러는데 그것도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 현실성이 없고요. 왜요? 그럼 야당 대표 나가서 대통령이 사과했다라고 공개하고 이럴까 봐요? 그보다 더한 이야기를 하죠. 그보다 더한 이야기를. 제가 정무수석 때 그때 그 여야 대표 회담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정무수석이 배석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뭐 이제 야당 대표들이 들어오시면 대통령과 솔직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써와요. 이렇게 작성을 해와서 그 앞에서 읽어요. 이렇게 쫙 읽고는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나가셔서는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조금 다 밝히지 못하니까 뭐 싸움만 벌인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제 써와서 읽으신 거를 다시 그 기자들 앞에 낭독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말씀이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정치의 이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이런 것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신의 비용이라고 보죠. 불신의 비용. 예를 들어 뭐 정치 지도자끼리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지켜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서로 상대가 지금 극렬하게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방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요, 입장을 바꿔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여당이나 정부,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거의 유사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불신이 전부 크게 달했는데 그것이 이제 저도 이제 저 정치 일선에 뛰어든 게 2004년에 39살에 국회의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직접 하거나 또는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나날이 불신이 더 커지고요. 정치판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쪽으로 훨씬 고속 질주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불신의 비용이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공격, MBC에 대한 고소, 고발, 비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살짝 최고위원께서 그건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듯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갔을 때는 단시간에 해결은 안 된다 그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진실관계는 대통령실이 더 많이 알 거예요. 왜냐하면 발언하신 분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 뭐 사실 이렇구나 하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또 뭐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음을소거해서 들어보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해서 듣기 평가 아니라고 하고 뭐 이렇게 또 고발까지 했는데 저는 제가 뭐 그것까지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이 오늘 현재까지 대응한 실무진들의 대응은 저는 뭐 그렇게 굉장히 좀 미흡했다고 봐요. 만약에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현지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또 뭐 대통령실이 어디 그 현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컨트롤타워가 국내에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각 수석 비서관들이 그러면 국내에 그 보도가 나오면 곧바로 대응을 하면서 현장에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응이 됐다면 과연 이렇게 나빠졌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많이 가져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대변인이잖아요. 대통령이 대변인이면 대통령 말을 대신 전하는 분이고 부대변인이면 대변인의 그 보조자잖아요. 그런데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말이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 됐다면 그것은 뭐 뭔가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죠.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요. 아마 들으셨겠지만 최고위원님, 그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섭다. 화를 많이 내신다. 참모들이 뭐 직원하고 뭐 말씀을 올리려고 해도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보고나 이야기를 드리면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뭐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화를 내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황 파악하셨죠? 아니요. 저는 그 캠프에 제가 또 본부장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별로 그런 건 못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탈하고 또 굉장히 그 의사소통하기 편한 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반적으로는 뭐 소통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저는 뭐 엄청 편하게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잘 되는 분이고 한데 이제 그 이야기를 최근에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뭐 화를 많이 내신다. 뭐 심지어는 뭐 사람이 변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대통령 취임하고는 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근데 이제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참모들 중에서 대통령이 뭐 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 대통령은 사실은 취임하고 좀 지나면 많은 정보와 많은 또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참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이제 그 사실 어긋날 때 보기에는 좀 바보 같은 그 제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반응이 그래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뭐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뭐 공문을 보내는 그런 수준이라든가 또는 대응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화낼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 의원께서 조작 아닌가 의심하셨다고 처음에는요. 말씀하신 거 아니 들었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그게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KBS에서도 제가 그때 처음 그 공문을 접하고 네. 좀 많이 좀 대통령실에 싫은 소리를 했어요. 이게 네. 이런 수준으로 공문을 쓰는 게 어딨냐고 하고는 이제 다시 뭐 그 유튜브 방송사에 갔거든요. 갔더니 그 유튜브 방송 진행하시는 분이 네. 뭐라고 하면 지금 이 나라에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많대요. 이제 뭐 진보 진영을 지칭하면서 이런 것도 다 조작해서 지금 뿌리고 있다 하면서요. 저보고 하길래 공문이 사실 아니고 조작이라고요? 조작이라고.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가 이게 만약 사실이면 용산을 폭파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조작인 걸 내가 그 방송에서 헛소리했구나. 보수 유튜버가요.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을 했어요. 네. 괜히 제가 헛소리를 했구나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요. 그 MBC의 보도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비판 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MBC 좀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 어떤 부분 어떻게 각성해야 될까요?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요. 아니 근데 물론 뭐 언론도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네. 저 의도가 너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뭐 저 자막을 그냥 이렇게 실수로 달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로 달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대통령에게 극렬하게 나쁜 방향으로 실수를 하고 예를 들어 거기다가 의도가 보이는 것이 그 발언도 없는 미국이라는 걸 넣어서 마치 미국 의회를 모욕한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네, 괄호 열고 뭐. 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어쨌든 뭐 풀 기자단이 보도를 하는 이른바 엠바고가 풀리기 이전에 이미 그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퍼나르고 또 공교롭게도 야당의 원내대표가 또 그 보도되기도 전에 그런 같은 내용으로 미국 의회를 모욕하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결국에는 외교 참사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씌워 나가는데 MBC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그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 또 공문을 보냈잖아요. AFP 통신에서 이제 대통령 이 미국 의회에 뭐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그래서 이 어떠냐 입장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한 것 전후 사정을 보면 MBC가 유독 사실 보도보다는 뭔가 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또 공격적인 입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MBC도 뭐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오해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사과 방송을 하든지. 네, 아시겠지만 MBC 측에서는 우선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풀단이 공통으로 그리고 MBC는 자꾸 그래요. 뭐 딴 데서도 그러고 다른 방송들도 다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만 잘못됐느냐 하는데 다른 방송사가 그러면 미리 엠바고 공개되기 전에 유튜브에 방송하고 올리고 그랬나요? 그리고 또 미국이라고 MBC가 제일 빨랐죠. 미국이라고 또 없는 말도 넣어가지고 자막을 달았나요? 그리고 백악관과 국무부에 공문 보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희들한테 욕했는데 입장이 뭐냐? 그리고 또 그쪽에서 뭐 별 입장 없다.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뭐 이런 답변이 왔는데 또 그거는 빼고 있잖아요. 그런 답변도 제대로 또 보도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이런 태도가 과연 뭐 진실 보도를 하는 거냐 아니면 편파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네, 뭐 충분히 그 지적해 주신 이야기들 다 들었고요. 아시겠지만 MBC는 하나하나 다 반박하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과 MBC와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때 뭐 다른 SNS에 이미 돌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제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한통속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